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2학기 첫 수업 시간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만나서 수업하면 참 좋겠지만 다시 코로나가 심해졌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중에 생물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완자 교재로는 264쪽부터 26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2학기 첫 수업이니까 퀴즈부터 한번 재미나게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는요. 5월은 가정의 달로 달력을 확인해 보면 땡땡땡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등이 정말 많은데 그렇다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지요? 과연 이 날은 며칠일까요? 아는 친구?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은요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만 되면요 세계적으로 모여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면 좋을지 협의를 하는 날인데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늘 생물 다양성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속하고 있던 오늘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오늘 각각 정의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합시다. 생물 다양성이란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 속하는 생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 동물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서 곰팡이라든지 세균도 요 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생물 다양성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그림 밑에 생물 다양성하고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죠. 제일 큰 틀 생태계 다양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는 생태계의 다양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원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그 다음 사진에 뭐가 있죠? 개구리, 달팽이, 고슴도치, 그리고 무당벌레, 그리고 나무, 풀, 그런 등등 여러가지 생물들이 나와 있죠. 이런 생물들의 종이 다를 때 이를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종 다양성에서 한 단계 더 확대를 해보면 무당벌레 한번 확대해 봅시다.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 무당벌레 껍질 색깔, 껍데기 색깔과 점박이 무늬가 다른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전적 껍데기 색깔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물 다양성을 이제 각각 살펴보기 전에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쌤이 바나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에 대한 만화 4컷을 커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24일날 계약하고 수업에서 만났다면 쌤이 이 만화 컷을 한번 연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각각의 다양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 보고 오도록 할까요? 동남아시아의 바나나 전염병이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염병을 막을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바나나 전염병, 이른바 파나마병을 옮기는 곰팡입니다. 바나나 잎을 말려 죽이는 이 병은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시아 바나나 농장을 휩쓸었습니다. Gamay na ang income, lugi ka pa sa pagsweldo sa kuan mo tong ako nang eradicate ang saging. 진하고 달콤한 맛의 그로미시엘종 바나나도 파나마병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캐번디시종이 살아남아 지금도 바나나는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종 파나마병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미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꺾꽂이 방식으로 번식되는 식물이라 유전적으로 하나의 개체여서 일단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수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캐번디시종 바나나를 고사시키고 있는 변종 파나마병에 대한 백신도 아직은 없습니다. But if it spreads to areas outside of Southeast Asia, to India, Africa, the Americas, it could have a far greater impact. 세계 8대 농작물인 바나나는 전 세계 인구 4억 명의 식량입니다. 세계식량기구는 파나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쌤이 준비한 영상은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이 되었던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준비된 바나나 멸종에 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벌써 알다시피 바나나는 유전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 종만 재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으로 멸종을 하는 게 바나나인데요. 이런 바나나가 동남아에서 옛날에는 동남아에서 그로미셸이라는 종이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나마병이라는 잎을 말려 죽이는 전염병이 돌면서 그로미셸이라는 종은 멸종이 되고요. 그 병에서 변이가 생겨서 살아남았던 캐번디시라는 종이 지금 현재는 보급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물 다양성 중에 하나였던 유전적 다양성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유전적 다양성 어디서 제일 들어봤을까? 한 불과 2, 3주 전에 별로 되지도 않았어. 들어본 지 2, 3주 전에 쌤이 1학기 수업 시간 때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언제 들어봤을까?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을.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쌤 힌트를 주자면 변이를 배울 때 쌤이 언급을 했어. 그 중에서도 돌연변이를 배웠을 때. 이제 기억이 납니까? 쌤이 돌연변이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단 내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을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1학기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재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 1번 하고 나와있죠. 같은 생물 종이라도, 즉 같은 종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 집단 내에 DNA가 달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한 집단 내의 DNA가 달라지는 특성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돌연변이 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적 다양성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특성이라 하면 한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즉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은 증가를 하겠죠.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를 한다는 말은 어떠한 질병이 돌던지 질병의 저항성이라던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 봤던 영상에서 봤던 바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바나나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한 품종만 재배를 한다고 했죠. 한 품종만 재배를 해. 이런 한 품종이라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아까 파나마병이라는 질병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상태에서 이런 종이 멸종될 가능성이 종이 다양한 것보다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되고요. 요 한 품종만 재배해도 그로미셸에 저항을 했던, 그로미셸은 멸종을 했지만 그 파나마병에 저항을 했던 캐번디시 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도 바나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은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아야 하고요. 쌤이 좀 유전적 다양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참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많죠. 쌤이 좋아하는 김수현 님도 나오고 쌤이 예쁘다고 생각한 연예인들, 멋지다고 생각한 연예인들을 추려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봤는데 이 사진에 집중을 하지 말고요. 쌤 설명에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입니다. 예. 외모, 지상, 주의적. 마을에 누가 산다고? 요런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과 쌤이 살고 있었어. 나 혼자 쌤이 살고 있었는데 요 마을에 잘생긴 사람만 죽이는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잘생긴 사람들은 멸종을 하게 되는데 질병에 걸려서 다행히도 같은 종이었던 쌤이 요 마을에 혼자 살고 있던 쌤이라는 쌤이라는 사람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질병에 다행히도 걸리지 않게 되면서 종을 유지하게 되고요. 같은 사람으로서의 종은 같죠. 쌤도 사람이고 이런 잘생긴 예쁜 연예인들도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달라서 형태는 달라졌지만 종은 같기 때문에 종은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전적인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는 그런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전적 다양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높아야 되는 이유 말고 유전적 다양성에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변이를 통해서도 봤어. 변이 수업 시간에서도 쌤이 예시를 들었었어. 달팽이 껍데기 무늬 오른쪽으로 도는 친구와 왼쪽으로 도는 친구가 있다고 했고요. 색도 다 껍질마다 다르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얼룩말의 털 줄무늬 모양이라고 해서 줄무늬의 형태가 종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먹는 자원 중에 옥수수의 알갱이, 사진을 보면 알고싶죠? 노란 알갱이도 있고 적색인 알갱이도 있는 거, 그것도 같은 종, 옥수수라는 한 종이지만 유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에 알맹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 모두 유전적 다양성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좀 더 크게 봐서 종 다양성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합시다. 종 다양성이란 우리 교재 정의 한번 줄 거볼까요? 똑같이 일정한 지역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두 번째 균등하게 분포하고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종 다양성이 높을 때는 생태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쌤이 정의를 하면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표시를 했죠.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조건은 첫 번째,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가. 두 번째, 그 지역의 각종 분포 비율이 균등한가가 우리는 생물 종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 보는 두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물 종이 다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 다양성을 비교하기 전에 그 이유는 우리 꼬탈이 있어, 궁금해 있죠. 265쪽에 궁금해라고 해서 종 다양성이 높으면 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까, 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봅시다. 왜 생태계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서는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으로 살펴보면 우리 생물종이 적은 경우와 생물종이 다양한 경우로 두 개 나눠서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생물종이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풀이 멸종되고 없다고 합시다. 풀이 멸종되면 메뚜기, 돼지 똑같이 멸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수리 부엉이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멸종이 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생태계가 불안정해지는데요. 생물종이 다양한 경우에는요, 풀이 없다고 해도요, 이게 멸종이 되었다고 해도 새우류와 작은 물고기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자라는 오리라든지 도요새, 참새, 백로 등은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수리부엉이가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은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 큰 영향은 주지 않게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먹이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멸종될 가능성은 그 생물종이 적은 것 경우보다는 적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탐구 자료창에 있는 종 다양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하는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될 텐데요. 그림은 두 지역 하나에 서식하는 생물종 각각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쌤이 탐구 자료창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나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상갈나무, 구상나무 총 종류가 4종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 살펴봅시다. 소나무 있고요. 자작나무 여기 있고요. 상갈나무도 여기 보이고 구상나무도 여기 보이네요. 똑같이 그 외 종 안 보이니까 똑같이 4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체 수도 한번 세려볼까? 생물 종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소나무부터 세려봅시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가 같은 경우 소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소나무 16개. 자작나무는 1개, 상갈나무 1개, 구상나무 2개 있죠. 가에. 나는 한번 세려봅시다. 소나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소나무 6개. 자작나무는 하나, 둘, 2개. 아니죠. 3개. 하나, 둘, 셋. 맞죠? 잘 세리고 있지, 쌤? 상갈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 5개. 그 다음 구상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있죠? 맞지? 잘 세렸지? 그래서 도합 여기 개체 수는 총 20개. 가도 총 20개 똑같습니다. 요것을 쌤이 개체수 정리하는 의미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합계까지 딱 해서 가나, 소나무, 자작나무, 쌍갈나무, 구상나무 개체수를 딱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여기서 종 다양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생물 종이 많거나 두 번째 종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나 비교해 봤을 때는 생물종 다양한 거는 똑같아. 종이 가도 4종이고요. 나도 4종이라서 생물종의 수는 같아. 그러면 우리는 가나를 종 다양성이 높은 걸로 비교를 하려면 균등한 분포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 너네가 봤을 때는 가가 좀 더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니? 나가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니? 가보다는 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은요. 가보다는 나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270쪽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인데요. 이걸로 종 다양성을 비교하는 걸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면적이 동일한 두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종 A에서 D의 분포를 표는 두 지역의 식물종 A에서 D의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표 나와 있고요. 그림 나와 있고요. 우리가 세리지 않아도 되고요. 숫자 다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요. 단 식물종 A에서 D 이외의 다른 식물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봅시다. 보기 기억.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종의 수는 같다. 우리 가 보면 A, B, C 4종이고요. 나는 A, B, C 4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4종 가와 나 똑같죠. 종수가.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 니은 A의 분포 비율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우리 A 가봅시다. 표 A 보면요. 가는 4개 있고요. 개체수가. 나는 10개 있어요. 우리 숫자 비교했을 때 4가 1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보다 나에서 높은 거 분포 비율 확인할 수 있고요. 종 다양성이 높고 낮음을 비교하라고 하네요. 디귿은 가는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 요것은 종수는 같은데 종수가 같다면 그럼 뭘 비교해야 종 다양성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균등한 분포 비율. 가가 균등할까 나가 균등할까? 우리 봤을 때 가가 좀 더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도 맞는 설명. 그럼 기니디 다 맞으니까 4번의 답 5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종 다양성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이해하기 쉽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에 있던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태계 다양성은요, 우리 정의.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즉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요, 삼리, 산, 잔디, 산, 바다, 해양, 사막, 갯벌 등등등 우리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곳, 환경은 모두 생태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우리는 생태계의 다양성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생물 다양성 맨 처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보았던 그림 기억하나요? 생태계의 다양성에서 원을 확대해서 종 다양성으로 나아갔고, 그 종 다양성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유전적 다양성까지 살펴봤어, 그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양성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 내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 다양성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사진으로 살펴봤을 때 생태계 다양성의 예들, 갯벌, 산림, 해양, 농교지 정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그 이유는 생물종 사이의 상호작용인데요. 우리 종 다양성 할 때 이 그림 봤어. 생물종이 적은 경우에는 먹이 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 단계가 멸종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먹이 관계가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는요, 이런 풀떼기 한 단계가 멸종을 하더라도 다른 생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생물성이 첫 번째 다양해야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 자원의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우리는 생물 자원이 풍부해집니다. 우리 생물 자원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인간의 생활 및 여러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을 우리는 생물 자원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식량, 우리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그 다음, 의약약품들, 여가생활 등등등, 에너지 등등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고 있고 먹고 할 수 있는 자원, 생물 자원으로 이용되는 것들, 예시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식물 자원의 예시부터 봅시다. 식량 자원은 먹는 거, 쌀, 옥수수, 밀, 빵에 들어간 밀가루 그 밀, 콩 등등등. 생선도 될 수 있고요. 동물 중에서는 생선도 될 수 있고요. 고기, 육류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 두 번째, 의복 자원에서는 우리 옷 입죠. 우리 교복, 면, 티, 바지에 사용되는 면의 원료였던 모카, 아니면 좀 비싸서 쉽게 입지는 못하지만 실크의 원료가 되는 누에꼬치 등이 생물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주택 자원에서는 벽돌, 돌, 흙, 시멘트, 나무, 땔감 등 얻을 수 있는 거, 생물 자원들, 재료들 사용되는 거. 의학 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곰팡이에서 얻을 수 있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타이레놀 많이 먹죠. 타이레놀에 포함되고 있는 아스피린, 해열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등을 우리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들. 그다음 우리 GMO, 유전적인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전적 변형 식품들도 만들고요. 쪼매난 한입거리 수박, 호박 고구마 같은, 아니면 씨 없는 수박 같은 유전자 자원, 유전자를 농작물을 개발해 항일용을 하는 유전자 자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휴양림, 공원, 계곡, 해수욕장 같은 여가 시설, 여가 활동의 장소로도 활용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인데요. 첫 번째, 열림우림 생태계라고 해서 우리 열대우림 같은 곳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성식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월등히 강합성량이 많겠죠. 그렇게 강합성이 활발하게 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산소로 전환을 해주고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늪, 갯벌 등의 생태계인데요. 갯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오염 물질들을 이런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정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우리 살아가는 데는 다양성이 중요를 하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이야기에는 쌤이 웬만하면 수능이랑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완자 280선쪽에 있는 수능 기출과 좀 비슷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완자책 280선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글도 있고요. 사진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기 살펴볼까요? 유전적 다양성은 동물종에만 나타난다. 벌써부터 기억 틀렸죠? 왜일까요?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 모든 생물에 나타나죠. 동물종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이고요. 니은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우리 종 다양성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종은 같은데 눈동자 색이 다른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겠죠. 디귿, 산림, 강, 초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된다. 맞죠? 우리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다양성을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8번의 답은 3번 하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죠. 개념 정리가 문제를 풀음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고 이제 믿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올해 여러분 선배인 고3 3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였는데요. 그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보기 살펴볼까요? 기어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기 쉽다. 요거 맞죠?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낮게 되면 평형이 깨지기 쉬운 거 맞는 설명. 니은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다양한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된다. 요 앞에 우리 완자 교재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티귿 한 지역에서 종의 수가 일정할 때는 각종의 개체수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죠. 우리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데는 종이 많아야 하고요. 개체 수의 비율이 균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는 거. 그러면 20번의 답은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안녕.